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미 선물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최대 하락폭인 마이너스 5% 근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 미 선물과 연동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빼고는 상승한 종목을 찾기 힘들었으니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5G 등의 섹터 종목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손실을 보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현재 시각 자정을 조금 넘겼는데요. 유럽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돼서 반등 없이 마감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미장도 초 미선물이 6% 7% 넘게 빠졌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반등을 했으나 그래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고 있고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S&P 500 빅스 지수는 30%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게 된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또다시 갭 하락 출발할 것이고 미선물에 연동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이런 장에서 종목을 풀로 채워놓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지옥이라 그러고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겐 큰 기회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더 이상 하락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9일 HLB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도 또 갭 하락 출발해서 미 증시, 미 선물이 계속 하락을 했고 그에 연동돼 가지고선 종가 저가로 마감됐습니다. 650을 넘어서 660, 670까지 찍던 코스닥 지수는 다시 600 근처로 와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늘 역시 개인만 2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1,300억 이상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은 6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크게 투신과 사모펀드, 금투가 주도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은 아직 전저점인 여기 한 607포인트 정도를 아직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미장이 뭐 5% 이상, 뭐 3%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한다면 당연히 갭 하락을 할 것이고 여기 600포인트 선 근처인 이 전저점인 지지라인도 깨질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저점은 640 정도 되는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락 구간은 한 11%, 12%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도 올 가능성은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속도나 공포감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도 지수를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전저점은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 저점은 1891포인트 이 정도 되는데 하락폭은 코스닥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서는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4% 정도의 하락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포인트를 다음 저점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최소한 여기 1800까지는 1750보다는 여기 이 정도 한 1800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락폭은 한 10%로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게 발을 맞추는데요. 무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수를 잡고서는 매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요만큼 다 채우지도 않고선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반등이 당장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또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요소고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치료약이 나오거나 백신이 나와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튼 오늘 밤 사이에 미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서 끝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장고 추이를 살짝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장고가 원래는 바닥을 찍으려고 하면 같이 증시하고 지수하고 같이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증시만 떨어져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 모르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뭐 다른 자금들이 몰려와서 지금 많이 사 있는 것 같은데 요 장고도 결국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또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신용 잔고가 증시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직도 높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의 아직 불안 요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HLB는 82,4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7.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일봉 차트상 제가 항상 긋고 있는 사등분선에 지금 전저점인 요 라인 84,700원을 깨고선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전저점 라인은 이제 깨져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뭐 큰 투매는 안 나와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저점인 75,000원까지는 또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하락폭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12%? 그냥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어, 반등을 받는 포인트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좋은데 지금 증시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열어놓고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장 마감까지 77,000주 이상 매도가 나갔고요. 어, 특이 창구는 뭐 딱히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만 오늘 또 79,000주 이상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74,000주 매도, 기관은 4,800주 정도 매도했는데 뭐 투신이 조금 사던 물량 결국 오늘은 털고 나갔습니다. 3호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금투는 오늘 뭐 살짝 매수가 들어왔는데 큰 의미 없는 물량이었습니다. 자, 한 달 단위 수급 변화 보시면 개인 물량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HLB의 하락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거의 관망세를 유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66,799주였고 공매도 대금은 56.8억, 총 거래 대금이 1,114억이었고요. 그중에 5.08% 매매 비중을 차지했는데 오늘 증시가 4% 이상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공매도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마지막에 이제 기사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매도를 갖다 한시적으로 금지 한시적으로 좀 못하게 막을 것 같은데 그 거래일도 하루
보다는 좀 더 늘릴 것 같은데 여기서 HLB가 포함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생각보다 공매도량이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시면요. 3월 5일 날까지도 계속해서 그래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은 544만 2,676주의 잔고가 생겼고요. 전 거래일보다 5만 4천 주 이상 또 증가를 했습니다. 550만 주 가까이 이제 550만 주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라면 계속해서 늘 것 같습니다. 자, 3월 5일 공매도 증감 보시면 4일 날 538만 7,723주에서 5일 공매도량은 5만 2천 주였고 합치면 544만 주가 좀 넘었는데 3월 5일 공매도 잔고 수량 보면 544만 2,676주로 2,000주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쇼커버가 조금씩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안 나오고 있네요. 좀 그 공매도 잔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오늘 재료 보면 오늘 2시 넘어가지고 리보세라닙 중국서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허가 신청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 뉴스가 뜨면서 오늘도 슈팅이 한번 발생이 됐죠. 하루 종일 약세였는데 이 뉴스가 뜨자마자 5% 가까이 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자체가 약세였고 미선물이 하한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뉴스는 이런 하락을 갖다가 충분히 반전시키고 상승에서도 끝낼 수 있을 만한 뉴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늘 증시가 증시인 만큼 이 뉴스바를 못 받고 결국은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끝나게 되면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던 하락분은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할 거지만 좋은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상승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파너가 뉴스도 오늘 큰 상승을 이끌지 못하고 이대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뉴스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HLB HLB의 호재 뉴스가 가득한데 이게 이 시기가 끝나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 2차 치료제로 신청을 했고 중국 내에서 3상을 종료를 해서 치료제로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3차 치료제로 3차 3상 임상을 받아놓은 게 뭐 유방암, 비소세포암, 뭐 난소암 등 이상 임상이 끝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적응증도 확대가 될 거고 이 리보세라닙이 2차 간암 치료제로 판매가 될 경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로열티를 갖다가 받게 될 겁니다. HLB는. 따라서 HLB의 이 로열티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명히 올해도 HLB는 수익성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겠죠. 기사로 봤을 때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증시에 묻혀버린 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늘 나온 기사고 내일 정도의 정책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공매도에 관해서 요번에 이 코로나19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이뤄지면서 공매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요 정도의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갖다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과열 종목에 대해서 하루만 공매도를 갖다가 어,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수를 갖다가 늘리는 거. 자, 근데 이런 공매도 과열 지정 대상에 HLB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내일 이제 종목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라도 포함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 리보세라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코로나19가 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하락에 의해서 그냥 잠시 반등이 나올 뿐이지 이게 또 계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으로서는 뭐 말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힘들 건데 그래도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